안녕하세요. 도끼왕자입니다. 오늘은 8월까지의 투자 시장을 써머리 해보고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아서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것에는 조금 소홀했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징크스라고 할까요? 운이 좋을 때 연달아 좋다가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재수가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서는 문제가 생기는 일도 많았었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놓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서울대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치던 수능이 너무 쉬웠고 몇 문제씩 어렵게 나온 거는 제가 못 푸는 것들, 그리고 제가 풀었던 것들은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점수가 제자리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점수가 폭등했었죠. 당연히 저는 많이 낮춰서 대학교를 갔어야 했었고요. 그때 자리도 재수가 없었었는데 하필이면 제가 제일 앞자리, 그것도 감독관 바로 앞에 앉아버렸습니다. 사람이 누군가 앞에 있게 되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최악의 자리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 감독관이 저한테는 제일 늦게 시험지를 나눠주고 제일 빨리 걷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건 뒤에서부터, 걷는 거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러 가지로 재수가 없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도 저는 독한 마음을 먹고 다이어트를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리고 한 달 넘게 고생을 해서 이 고비만 넘기면 리즈 시절 몸으로 돌아가겠지라고 생각될 만큼 감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뭐라도 일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썸 타던 여자와 사이가 갑자기 틀어진다거나 사무실 사람이랑 대판 싸울 정도로 문제가 생긴다거나 해서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걸 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매번 고비를 못 넘겨버렸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중반까지 투자 시장이 살아나고 있었죠. 저는 나스닥 13,000을 터닝포인트로 본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나스닥이 이번 달에 12,900을 넘겨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NFT 넷볼도 많이 당첨이 됐었고 지금 다시 운이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침 엔터 쪽에서 면접 제의도 왔었고요. 다시 일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우리나라 4대 엔터 회사에서 일하러 올래라고 하는 건 조금 혹했습니다. 팀장 자리로 오퍼가 와서 면접 준비했었던 건데 면접 앞두고 며칠 전부터 갑자기 나스닥이 폭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마 이번에도 중요한 시기에 초를 치는 건가 했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8월 10일쯤을 넘어가면서부터 나스닥 폭락 시작했습니다. 덩달아서 코인이나 NFT도 좋지 못했던 거고요. 고용지표나 물가지표가 점점 개선되는 수치를 보여주는데도 파월 의장이 결정타를 날려주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은 다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면접도 1시간 넘게 좋은 분위기에서 보고 왔는데도 탈락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저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스닥이 갑자기 2주 넘게 상승을 하고 제가 목표로 한 수치까지 와줘서 드디어 턴어라운드를 해주는 거나 싶었는데 상승 전보다 더 하락을 해버렸고 가고 싶었던 회사도 못 가게 되고 기회라는 게 계속해서 있겠지만 매번 중요한 시기에 고비를 마시는 이런 징크스를 깨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앓는 소리 이 정도로 해야 하는 거고 다시 앞을 보면서 걸어가야겠죠. 일단 기본 포지션을 얘기하면 저는 언제나 우상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건 코인이건 어떤 투자 분야건 이대로 끝이 나는 건 아니고 하락장이 끝나면 다시 상승장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8월 말 기준으로 투자 시장을 써머리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되게 많이 안 좋습니다. 근데 저는 장이 안 좋은 것보다도 사람들의 심보가 너무 꼴보기 싫은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같은 닉네임이 도배를 하고 있죠. 부동산 카페에 폭락으로 검색을 하니까 이 사람이 하루에 수십 개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폭락 하면서요. 또 이걸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하락장에서 기회를 노려한다고 했던 건데 이 사람처럼 비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하락했을 때 기회를 노려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의도로 말을 해주는 사람을 굳이 비꼴 필요가 있을까요? 나스닥도 이미 말한 것처럼 7월 말보다도 더 하락을 해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하루가 남아있고 나스닥 선물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7월 말보다는 낮은 수치로 끝이 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코인 시장도 좋지 못합니다. 2,000달러 넘어가도 이더리움만 해도 다시 1,500도로 떨어졌습니다. 코인이 이 모양이면 NFT 말할 것도 없겠죠. 지루한 원숭이, 이 NFT가 한때는 5억을 넘어갔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약 1억 5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치면 아파트 한 채 값이 날아간 거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투자 시장은 되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남들은 버는데 나는 못 벌어서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나는 큰일 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을 했고 8월이 끝난 오늘까지도 분위기가 돌아오질 않고 있네요. 그러면 이대로 과연 끝이 나는 걸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치듯이 더웠죠? 그런데 며칠 전부터 창문을 열고 자면 새벽에 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몇 달 뒤에는 폭설이 올 수도 있겠죠.
투자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러다가 러우 전쟁이 끝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금리가 미치듯이 오르다가도 갑자기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80년대 말에도 지금 이자가 10% 넘어갔었는데 그게 슬슬 빠지더니 몇 년 전에는 1%대도 안 주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몇십 년간 이자가 빠지고 있었는데 지금의 상승이 과연 오래갈지는 의문인 거고요. 아파트나 주식, 코인도 지금 패닉셀 분위기긴 하지만 패닉 바잉이 끝이 있었던 것처럼 패닉셀도 끝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대한 해답보다는 저의 지난 10년간 후회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이후로 저에게는 10년의 시간이 있었고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번에 진솔하게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먼저 집. 2012년 말에 서울에 올라오면서 시세를 보니까 용인 쪽에 신축 20평대 아파트가 1억대로 있었습니다. 2015년쯤에는 노동강 쪽인 창동 주공이 1억대였고요. 만약에 2012년에 용인을 샀더라면 지금 대출 하나도 없이 최소 5억원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당시에 주변에서 너무 고점이라고 지금 누가 사냐고 했었고 결과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생활 시작할 때 최대한 빨리 대출 끼고 집을 샀더라면 나이가 들수록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건데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집을 샀더라면이라는 후회가 지금도 저는 되게 크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도 몇 번이나 얘기를 한 거고요. 자기 자금을 살펴서 인서울이나 메이저 경기도 도시 중에서 교통일 학군을 보고 실거주 한 채는 가지라고 몇 번의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폭락론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추산도 절벽이고 경기 상황도 너무 끝이다. 이제 집사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주식 투자하면 20년 차인데 왜 제가 주식을 메인으로 했을까요?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있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도 이미 지금 폭락 정도에 떠들었던 것처럼 인구는 감소하니까 집 사지 말란 책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도 그 책들 읽어보고서 그 책 내용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줄어들면 우리도 일본처럼 집까지 폭락하겠지. 공짜로 준다고 해도 일본에서는 시골집은 아무도 안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이 생기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어떤가요? 여전히 그 당시 책들과 같은 얘기를 폭락 경제를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이럴 거면 차라리 이 기간 동안에 집을 몇 번 사고 팔아서 차익을 남겼던 게 훨씬 남는 장사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집 없이 살 게 아니라면 최대한 젊을 때 집을 사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후회 때문인 거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단기간에 너무 높은 수익을 노렸고 나는 남들과 다르다 생각을 했고 경기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에 샀다가 하락장에 팔았고 하락장에는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매수하지 않았고 더 떨어지겠지 같은 생각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이래놓고 다시 급등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따라 타다가 또 상투를 잡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라 생각을 했었지만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절대로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감정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만약 지금 현금을 들고 있고 바닥을 예측해서 올인해서 한 번에 몇 배를 불려하지라는 사람이 계시다면 저는 진심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확률 낮은 곳에 그렇게 투자를 하지 말고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 슬슬 모아가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렇게 말을 하면 분명히 누군가는 지금 같은 때 주식을 누가 사냐, 코인을 누가 사냐, 그리고 국내 주식을 누가 장투를 하냐, 깡통차기 딱 좋은 소리다 같은 얘기를 하실 건데 투자 시장에 20년 넘게 있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오르는 거, 또 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나 생활 패턴이 연료를 추구하는 걸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자산시장 꾸준히 집값이나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는 거라는 게 20년간 저의 결론입니다. 하나 더 덧붙여 보면 저는 회사에 오래 했었던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재테크가 망하더라도 다니는 회사에 끝까지 다닐 거라고 생각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수능을 망쳤지만 재수를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바로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1년은 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했었던 겁니다. 근데 3학년 때 고시 준비를 한다고 1년간 휴학을 해버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3학년 때 1년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재수 1년을 하거나 어차피 졸업하는 나이는 같아지는 거였는데 저는 잘못된 판단을 했던 거죠. 회사 다닐 때도 이직 같은 거 귀찮고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지 하면서 이직용 스펙이나 커리어는 전혀 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사를 하고 나니까 동기들만 봐도 절반 이상 이직을 해버렸습니다. 저도 진작부터 준비를 했었더라면 제가 원하는 업종에서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렇다면 재테크가 성공을 했건 실패했건 그런 상관없이 직장에선 적어도 워라밸을 가질 수 있었을 건데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면 고생이 심할 거고 인생이 꼬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극적으로 스펙을 관리해버렸던 겁니다. 이게 되게 후회가 많이 남고 있고요.
그러니까 투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인생 얘기가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결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뉴스에서 너도 나도 재테크 하더니 이제 와서는 갑자기 지금 누가 재테크를 하냐고 떠들어댑니다. 태세 전환이 너무 빠른 거죠. 책임지지도 못할 얘기를 그냥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 시장은 부동산에서부터 해서 하나같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이건 사실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이 상황이 반전이 올 수 있다는 걸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 거고요. 지금까지 1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앞으로 당연히 그런 기회가 오겠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손 놓고 있으면 또 과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얘기는 다들 자기 입장에서 떠들어대는 거고 또 자기가 보는 뉴스 채널의 얘기를 그냥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뿐입니다. 돈을 벌려면 그런 겉에서 도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도는지를 캐치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시장이건 주식 시장이건 코인 시장이건 어떻게 하면 현장의 소리를 캐치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